안녕하세요. 어쩔뚜비의 비뚜비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고에 합격하고 나서 후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PPT에도 적혀있다시피 그냥 진짜로 주저리만 겁나게 할 겁니다. 그럼 시작! 우선 저한테 이제 과거에 왜 넣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과학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작가였거든요. 소설가. 저랑 안 어울리죠. 근데 이래봬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져서 초4 때까지 키운 꿈이었어요. 책이 진짜 좋았어요. 개구라 같죠? 네, 진짜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매일 갔습니다. 안 믿기죠? 넌 실화TV. 근데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유독 도서관에서 400번대 책을 엄청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님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400번대 책은 자연과학 분류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과학과 관련된 책이 재밌었어요. 새로운 상식을 찾는 건 즐거웠고 이를 통해서 애드사이에서 좀 똑똑한 애로 소문이 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영재원 신청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간지가 나잖아요. 영재라는 말이.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보니까 영역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수학 영역과 과학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실험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고 과학 책 읽는 거 좋아하게 됐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보다는 과학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과학 영역을 신청했습니다. 뭐 준비는 대충 기출문제집 같은 거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PPT에 보이다시피 대충 이런 거야. 다른 애들은 보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뭐 이런 문제도 뽑아주고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이런 걸 다니진 않았고요. 1차 시험, 2차 시험, 마지막 면접 시험까지 쳤고 솔직히 시험지에 잘 모르겠는 문제는 아무 말이나 씹으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붙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이 과학 시영전 합격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책 좋아하는 재민이었던 저는 이때부터 똑똑한 애로 학부모들,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끼 학원 안 가 붙었대. 아니네 학원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에휴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전화해서 어떻게 붙었냐고 물어보나 몰라. 초4 때 영전 생활이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좀 과도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중 하나를 교실로 바꿔서 쓰는 바람에 이제 6학년이 다 같이 써야 되잖아요.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전에서는 매 시간 실험하니까 당연히 즐거웠죠. 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심화 지식을 많이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식물에 대해서 배워요. 그 영전에서는 나뭇잎에 있는 클로로필, 안토시아닌 이런 식물이 가진 색소들의 이름과 그 분리하는 실험적 방법,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 같은 걸 알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옛날 끝말에 배운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참 반복학습의 효과란. 초등학교 4학년이자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영전 신청을 다시 받는 기간이 찾았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 꿈은 여전히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주로 하는 창작 분야에 지원할지 아니면 과학 분야에 재지원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영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도에 영재였다면 그쪽 분야에 재지원하면 1차 시험은 프리패스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분야에 재지원했어요. 창작에 지원해서 1차부터 탈락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안전하게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고 과학 실험이 실제로 재밌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뭐냐고요? 이때 과학영재에 지원했기 때문에 초6 때 중일 과학영정 교육까지도 지원을 했고 이때 과학고 부서 영재 교육원에서의 경험이 과학고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전 생활 동안 과학고에서 개쩌는 실험 도구들을 써보니까 이제 웬만한 다른 실험 도구로는 내 성에 안 차더라고요. 웬만한 실험 도구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고딩 때도 개쩌는 실험 도구로 개쩌는 실험을 해서 개쩌는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 도구들 이름을 말해주자면 저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거는 원심블랙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는 현미경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분광 광두계라고 이제 빛을 이용해서 물질이 이게 뭔지 알아내는 그런 파장 가지고 뭐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은 이제 PCR 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PCR 검사 자주 하셨죠? 이게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뭐 유전자를 존나게 복제를 하는 기술이에요. 오른쪽 아래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 천체만환경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이게 어느 순간 글 쓰는 게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작가라는 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원서를 넣을 때만 해도 꿈이 불명확했습니다. 근데 꿈이 없으니까 자기소개서에 쓰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왜 이 학교 진학을 희망했고 그래서 오면 니 뭐 할 건데? 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답하기가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는 바뀌더라도 일단 뭐라도 만들어서 쓰자라는 생각으로 제 생기부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1, 2학년 모두 제가 환경동아리에 대해서 활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조했어요. 환경적으로 진로를 잡았죠. 근데 놓고 쓰기 시작했는데 뭐지? 생각보다 나랑 이 환경 쪽이 제일 맞네? 그렇게 진짜 꿈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넣었다를 뭐 했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궁금해지는 건데요. 선행은 얼마나 했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전에 지원하면서 초등학교 3, 4, 5, 6 교육과정 내용을 싹 다 복습했습니다. 이게 또 중학교 과학 공부의 기반이 되었죠. 또 그리고 이때 6학년 과학 하이탑 문제집을 풀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어서 중학교 1, 2, 3학년 하이탑 문제집을 전부 다 풀게 되면서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그냥 중학교 과학은 마스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진짜 선행을 별로 안 나가는 타입이었거든요. 또 영재 타이틀만 했었지 딱 공부를 딱히 잘하는 편도 아니 그냥 중상위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중1 때 과학고 영전을 갔잖아요. 과학고 부설 영전이다 보니 거기 대부분은 과학고를 지망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좀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나 포함. 제가 지원한 분야는 과학이었지만 수학을 아예 안 가르친 건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시간표의 20%는 수학이었죠. 근데 이 수학 내용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가우스 기호만으로도 대가리가 아파 죽겠는데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2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2차식이 나왔는데 이거 풀 줄 아는 거예요. 옌병. 저는 그 수업 시간 내내 인수분해가 뭐지? 먹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난 개빡대가리야. 돌대가리구나.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이러고도 영재가 맞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고 이때부터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1이 끝날 때쯤에는 수학까지 진도를 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초6에서 중1 때는 거의 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분해는 먹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무튼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 2, 3 때는 이제 좀 내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진도를 그때는 별로 안 뺐어요. 지금 기준으로 과학은 통합과학까지 수학은 미적까지 되어 있네요. 자, 학원은 얼마 다녔냐? 과거에 학원이 필요한가? 제가 학원을 진짜 겁나 복잡하게 다녔거든요. 중1 때는 안 다녔고 중2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 말까지 다니다가 끊고 중3 3월에서 6월까지 다니고 때려치고 소집 면접 대비한다고 한 4일 가다가 끊었습니다. 내신 내가 알아서 했고 선행, 엠베스트,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대회 준비는 제가 다 혼자서 했고요. 자소서 알아서 썼습니다. 방문 면접 알아서 대비했습니다. 그 과학 선행과 이제 소집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돈 받았습니다. 수학은 오직 엠베스트와 제 힘으로 했고요. 솔직히 학원 얼마나 다니는지가 과거 입시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선행도 저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자소서도 학원에서 다 봐준 애가 있는데 걔는 떨어졌거든요. 과거 입시에서는 이제 채점 기준 자체에 선행 정도를 보는 건 아닙니다. 면접에서 선행 얼마나 나갔냐고 대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돌려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선행 내용 질문도 안 해요. 선행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가서 자르려고 하는 거지 과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 이제 생기부에 교내 수상, 독서록, 임원활동, 수학 교과 세특, 수학 관련 동아리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만큼 이제 수학 활동에 진심이고 과학고 진학에도 진심이고 뽑아주면 나 가서 열심히 할 거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봐준다고 아주 더 쌈뽕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 해온 면접관 입장에서야 자소서가 다 거기서 거의 몇몇 명 거 볼 거 아니에요. 아주 싸가지가 없거나 너무 이상하게만 쓰면 돼요. 얘를 뽑았을 때 얘가 와서 걔 지랄 맞은 짓만 할 건지 딴 학교로 도망가지 않을 건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담인데 저는 왜 이 학교 진학을 희망했고 오면 뭘 할 건데? 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 과학고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란 내용은 다 메모하고 하나하나 그걸 녹여서 썼습니다. 제 자소서를 읽고 이제 면접관분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학교에 몰랐던 내용이 제 자소서에 들어가 있다고. 솔직히 그날 면접은 말아먹었는데요. 자소서가 생기부에서 제가 진심으로 과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드러나서 1차는 붙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형 내용 같은 경우로 넘어갔습니다.
전형은 어떠냐면요. 우리 지역 쪽 과거 입시는 총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플러스 방문 면접, 서류 평가 플러스 방문 면접, 그 다음에 2단계는 소집 면접이에요. 우선 저는 생기부는 오지게 좋았어요. 전교 1등인데 아무렴요. 자소서는 그냥 뭐 썼수였고, 쌤들은 다 잘 썼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생기부 때문에 면접이 약간 조졌는데도 붙었죠. 쌤들한테 이미지가 좋은 점도 항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쌤들도 면접을 보니까 방문면접 치기 전에는 엄마랑 같이 예상질문 200개를 넘게 뽑아서 대답하는 연습했습니다. 방문면접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까지 연습을 했는데도 손발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떨리더라고요. 진정이 안 되더라기.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3명 앉아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언제부터 과거 진학을 희망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중1 때부터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에 생기부 질문이 차례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자소서. 자소서에 쓴 실험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자소서에 쓴 실험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 했어요. 결과 해석해보실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 말 듣고 떨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학 교과제로 이어졌는데 과학은 그럭저럭 대답했지만 수학의 3문제 중에서 3문제를 이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조져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가라길래 나는 진짜 과학이 좋다. 그래서 과학부에 원서 안 나오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았고 과학부에 꼭 가고 싶고 뽑아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눈이 촉촉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냥 울었어요. 붙을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가지고 소집 면접 준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설렁설렁했어요. 그래서 대충 기출문제 4개년 6개 학기 출력해 놓은 거 풀었죠. 근데 1차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더라고요. 1차 합격자 예비 소집에나 그 학교에 갔는데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면접관이 계시더라고요. 예비 소집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쌤이 우리 구면이죠? 하는데 죽방날이 보냈습니다. 진짜 주먹으로요. 얼굴을 진짜 개 때리고 싶었어요. 소집 면접 대비를 해야 하니까 이제 붙었다는 걸 알게 된 즉시 학원을 끊어가지고 하루 6시간씩 면접 대비를 했습니다. 면접 문제를 자체를 푸는 거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저 혼자서 면접을 볼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묘의 면접을 위해서 학원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비가 꽤 비쌌는데요. 연병 소집 면접도 조지고 말았어요. 시댕 수학 문제가 4문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문제를 개소리만 하고 과학 문제 4문제 중에서는 두 문제를 개소리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전 면접 당시에는 그게 개소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병신 같았을까요? 네,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도 붙었어요. 개소리긴 했는데 좀 논리적인 개소리였나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과학부 입시는 학원이 진짜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선행도 굳이 선행은 진짜로 가서 잘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과거 입시 자체에 영향을 주진 못한다. 그래도 생기부는 무조건 알차게, 진학 의지는 아주 확실하게, 면접 가서 개소리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펼쳐라. 그러면 붙을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